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덩이 불안정도 제3탄 관성 불안정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관성이라는 것은 뉴턴 제1법칙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법칙인데요. 대기에서 관성 불안정도라는 것은 공기덩어리가 수평적으로 외려갈 때 생기는 불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관성 불안정도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네, 그러면은 덩이 불안정도 시리즈 제3탄 관성 불안정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성 불안정도라는 것은 공기덩어리에 수평적 외력을 주었을 때 공기덩어리가 수평적으로 가속되면서 원래 위도로부터 멀어지는 걸 말합니다. 관성 불안정도는 원심 불안정도와는 달리 기압 경도력, 즉 수평 기압 경도력하고 전향력이 서로 평형을 이룬 상태이고, 안정하다는 것은 공기덩어리가 다시 원래 위도로 돌아가는 걸 말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은 공기덩어리가 처음 위치에서 계속 멀어지는 걸 말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는 총 3가지를 배웠었는데요. 처음에 배웠던 잠재 불안정도는 공기덩어리를 위로 올린 것이고, 두 번째 배웠던 대칭 불안정도는 공기덩어리를 경사식에 비스하게 올린 것입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관성 불안정도는 공기덩어리를 수평으로 옮겼을 때 생기는 불안정도인데요. 따라서 전에 배웠던 대칭 불안정도는 잠재 불안정도하고 관성 불안정도가 이 두 가지가 섞인 걸 알 수 있고, 지금 배우고 있는 관성 불안정도는 수직보다는 수평적인 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관성적으로 안정할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초기 조건은 어떤 공기덩어리가 기압 경도력하고 코릴의 힘이 평형을 이룬 상태에 있었는데, 이 공기덩어리를 이제 수평적으로 북쪽으로 옮겼을 때, 즉 델타 Y 방향으로 옮겼을 때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기압 경도력이 더 작아질 경우 기압 경도력이 코릴보다 더 작아지면서 마이너스 델타 Y, 즉 남쪽 방향으로 내 가속도가 작용됨에 따라 공기덩어리가 원래 위도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보이겠습니다. 한 번 더 말해서 공기덩어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서풍과 코릴의 힘으로 인해서 삥 돌아가다가 원래 위도대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데, 우리는 이때를 이제 안정한 상태로 칭합니다. 그 다음에 불안정한 상태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기압 경도력이 더 커질 경우, 여기 공기덩어리는 그러니까 기압 경도력이 코릴보다 더 커지면서 플러스 델타 Y, 즉 북쪽 방향으로 내 가속도가 작용됨에 따라 원래 위도에서 공기덩어리가 계속 멀어지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이때를 관성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칭합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뉴턴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외력을 받지 않을 때 그 물체는 계속 자기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 말하는데요. 관성 불안정도는 제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 이 두 가지가 평형을 이룰 때 불게 됩니다. 만약에 상층에 남북 간의 기압 경도력이 작용할 경우 어떤 공기덩어리를 북쪽으로 임의로 옮겼을 경우, 이때 만약에 북쪽으로 갈수록 기압 경도력이 더 작아지게 되면은 이 공기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쪽으로 향하는 코릴 힘이 더 커져서 이 공기덩어리 자체가 마이너스 델타 Y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기덩어리가 다시 원래 위도로 간다 해서 우린 이거를 관성 안정이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관성 불안정 같은 경우에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기압 경도력이 더 커지게 되면은 이 공기덩어리가 북쪽 방향인 기압 경도력이 더 커지게 돼서 원래 위도에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바로 관성 불안정이라는 것입니다. 관성 불안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 이 두 가지가 평형을 이룰 때 생기기 때문에 상층의 지균풍으로 인해서 공기덩어리가 원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위도로 삥 돌아가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불안정도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압 경도력은 지균풍속 변화량에 의존하고 코릴의 힘은 이 공기덩어리 속도 자체의 변화량에 의존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번 시간에 한번 새로 옮겨진 공기덩어리의 풍속하고 지균풍속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테일러 확장 공식이 적용되는데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기 위해서 우리는 U를 U0 더하기 DT분의 DU 곱하기 델타 T 라고 이제 쪼갠 다음에 DT분의 DU는 마이너스 로분의 1 곱하기 델타 DX분의 DP 더하기 FB라는 원래 지균풍 공식을 갖고 있는데, 다만 우리는 기압 경도력이 평형이 이렇기 때문에 이걸 0으로 두고 DT분의 DU는 FB라는 공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B 자체를 조금 더 쪼개가지고 F 곱하기 DT분의 DY로 쪼개고 후에 여기다가 델타 T를 곱하면은 이제 델타 T 곱하기 DT분의 DU는 F 델타 Y라는 조금 더 간단한 식을 나오는데요. 여기서 DT분의 DU 곱하기 델타 T 이 공식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우리는 U는 U0 더하기 F 델타 Y라는 간단화된 공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UG는 U0 더하기 DY분의 DUG 곱하기 델타 Y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Y 방향, 즉 남북 방향 변화를 구하기 때문에 Y 모멘텀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DT분의 DV인데요. 참고로 U가 곧 X 모멘텀이고 V가 Y 모멘텀, W가
Z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Y 모멘텀 가져와가지고 DT분의 DV가 나왔고, Y 모멘텀 공식에서는 DT분의 DV는 마이너스 로분의 1 곱하기 DY분의 DP 빼기 FU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암기하기 좋고, 참고로 지금 푼 공식은 UG는 마이너스 FL분의 1 곱하기 DY분의 DP인데, 여기다가 F를 곱하면은 FUG는 마이너스 로분의 1 곱하기 DY분의 DP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Y 모멘텀에서 FUG를 대입하게 되면은 우리는 조금 더 간단화된 공식을 구할 수 있고, 참고로 DT분의 DV라는 것은 Y 모멘텀이기 때문에 Y 모멘텀의 미분 방정식 형태입니다. 따라서 제타 Y로 되어 있는 2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구할 수 있고, 이것이 곧 F 곱하기 UG 빼기 U임을 알 수 있습니다. 테일러 확장 공식을 통해서 U0를 모두 지우고 나면은 우리는 간단하게 된 델타 Y로 정리된 2차 미분 방정식 형태의 공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를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배우고 있는 대외과학은 워낙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풀지 못하는 다양한 함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일러 확장 혹은 테일러 곱셈을 사용해가지고 이 복잡한 함수들을 다 잘게 쪼갠 뒤에 근사하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테일러 곱수가 없으면은 이는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관성뿐만 아니라 에크만 방정식 아니면은 기하 변조력 등등을 유도할 때 전부 다 테일러 확장을 사용해서 근사하기 때문에 테일러 곱수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린 여기서 델타 Y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오일러 공식, 그 다음에 복소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오일러 공식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델타 Y는 시간의 함수이고, A 곱하기 익스포넨셜 I 루트 F 곱하기 F 빼기 델타 Y분의 델타 UG 곱하기 T 더하기 B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루트 F 곱하기 F 빼기 델타 Y분의 델타 UG 곱하기 T 형태로 나오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여기 있는 가운데 공식을 시그마라고 하는 관성 진동 빈도라고 치겠습니다. 이 공식을 가지고 안정과 불안 정도를 따지자면은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작아야 되는데 0보다 클 경우 이때가 바로 실수이기 때문에 안정을 말하고, 이렇게 되면은 A 더하기 B 코사인 시그마 T 형태의 공식이 나오고, 만약에 이 루트 안이 0보다 작게 되면은 이때는 실수가 아니라 허수가 되기 때문에 불안정해지고, A가 날아가서 B만 남게 되어서 B 익스포넨셜 시그마 T가 남게 됩니다. 조금 전에 테일러 곱셈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4차 미방정식을 보였는데요. 이 4차 미방정식은 차수가 너무 높아서 우리는 쉽게 해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소수 I를 사용해 가지고 차수를 낮춘 후에 해를 구할 것인데요. 이때는 또 오일러 공식 사용해 가지고 A와 B, 즉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눈 후에 미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루트 안에 있는 성질을 가지고 안정과 불안을 따진 것이 바로 이번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외과학에서 많이 쓰는 오일러 공식이랑 테일러 곱셈이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잘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관성 불안 정도를 실제로 대입하자면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기압 병도력이 더 작아질 경우 기압 병도력이 코리올리보다 더 작아지면서 마이너스 델타 Y, 즉 남쪽 방향으로 내 가속도가 작용함에 따라 여기 있는 공기덩어리가 원래 위도로 되돌아가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안정하다는 걸 말하고, 반대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기압 병도력이 더 커질 경우 기압 병도력이 코리올리보다 더 커지면서 플러스 델타 Y, 즉 북쪽 방향으로 내 가속도가 작용함에 따라 공기덩어리가 해당 위도에서부터 계속 멀어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때를 불안정한 상태라고 칭합니다. 관성 불안 정도는 주로 저위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중위도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덩이 불안 정도 시리즈 제3탄 관성 불안 정도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에는 제4탄 정적 불안 정도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ing soon! 네, 지금까지 덩이 불안 정도 제3탄 관성 불안 정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좀 다소 어렵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결국은 테일러 확장이랑 오일러 공식, 이 수학적인 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정적 불안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